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직장인 사전 안녕하세요. 알쓸신직의 반석 지혜입니다. 지혜자매. 지혜자매는 아이들 좋아하세요? 이게 제가 옛날에는 아이들을 좀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몇 살이야? 죄송합니다. 나이가 약간 이렇게 자라면서 네. 애들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되게 보면은 그냥 사랑스러워요. 결혼해야겠네. 네, 그럴 나이인가 봐요. 오빠 좋아하세요, 애기? 저는 저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한 발 멀리서 5분 정도만 이쁘다 이러고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워낙 아이들이 에너지도 넘치고 맞아. 좀 기빨리게 하니까 좀 딱 그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텐션을 감당할 수 진짜 없죠, 못하겠어. 애기들의. 오늘은 그 넘치는 에너지를 매일 받아주시는 분들을 모셔보았는데요. 아마 오빠도 굉장히 신나는 분이실 거예요. 네, 자, CBA 졸업생 양다희, 이은혜 자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여기 있어?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편하신 분 저요? 맞죠? 처음 네네. 편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A 세린의 소속 보육교사 3년차로 일하고 있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디 봐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다이고요. 보육교사 10년 차입니다. 오래됐죠? 얘들아, 선생님 TV 나왔어. 진으로 뭔데? 보고 있나요? 보여줄 거지 얘기를? 안녕. 저희 애기들은 봐도 몰라가지고 아쉽다 얘들아 커서 만나. 우리 애들은 유튜브를 좋아해서. 그렇군요. 역시 이 텐션이 남다른 것 같아요. 괜히 애기들의 텐션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육교사란 그 취약 전 아동들을 0세에서 7세까지 아동들을 보육하는 교사를 뜻하는데요. 보육이란 보호와 교육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고, 교육은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란 취약 전 0세에서 7세 아이들을 보호와 교육해주는 교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진혁인데? 사전인데요. 어떻게 또 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잘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립심도 키우고 놀이도 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저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 저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보육교사라서 이제 좀 차이를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유치원 선생님이야 라는 이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은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살, 6살, 7살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기관이고요.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 기관으로서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뿐만 아니고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취약점 모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 잘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그러면 산하기관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 다름으로 인한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비방용이에요? 아니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세에서 2세 영아 아이들은 유치원에 못 가지만 어린이집엔 보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2012년도부터 누리과정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통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그 누리과정으로 통합된 과정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유치원은 방학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조금 맡기실 때 부담이 좀 어린이집보다는 더 되는, 예, 어린이집은 이제 방학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원바원으로 방학을 실시하고 있는 여기 방학 있어요. 이제 네. 저희 2주합니다. 부러워요. 말은 되나?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의 그 자격도 달라지나요? 산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발급되는 기관이 아무래도 다르고요. 유아 교사는 이제 대학교 유아 교육과를 나와서 아마 교육부에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교육부에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은 이제 아동학과나 그런 이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반 교육원을 수료를 하셔도 3급으로 해서 지금 2급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않아요? 3급부터 존재해요. 예전이지 않아요? 요즘에 사라졌나요? 그거까지는 네.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네네. 네. 제가 얼마 전에 1급 승급 교육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3급이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3급에서 2급 신청하는 게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1급 갖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급을 따고 3년 일하면은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네. 이거 필요해요. 급수에 따른 차이가 뭐가 있길래 그걸 따야 되는 거예요? 일단 원장이 되려면 1급을 먼저 따야 되고요. 이게 높은 단계를 가야 원장을 할 수 있는 단계. 네, 차례대로.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어린이집이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하나요? 네. 왜 나오신 거죠? 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구하고 있는 교육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것들이 없는 원도 있고요. 추구하고 있는 그 교육이 없는 원도 물론 있고, 뭐 추구하는 교육에 따라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 뭐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생태 유아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등등등등, 프로젝트 뭐 수업을 하는 어린이집 등등등등 아주 많고요. 이 교육관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 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교육관을 추구한다는 의미인 거고, 그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담 다니시면서 많이 듣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띄게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첫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지만 개인이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마찬가지로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은 민간 어린이집,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제 각 그 직장에서 직원들의 육아 그 복지를 위해서 그 직장에서 이제 설립해서 개인이 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업체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삼성이면 삼성 어린이집. 네, 삼성재단, 뭐 푸르니 재단, 한솔재단, 뭐 모아맘 재단 해서 재단에서 위탁해서 그 프랜차이즈식으로 거의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꼭 이 재단을 끼지 않아도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오해하시는 게 이 아파트 건물 그 아파트 집 내 1층 건물 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 어린이집은 또 아니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처럼 생겼지만 가정 어린이집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아파트 1층이 가정 어린이집이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인 이하로 해서 소규모로 20인 이하라 하면 이제 아이들이 2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잘 외우셨다. 장난 아니네. 제가 아는 게 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직장인들에게 진급이란 게 있잖아요. 뭐 대리로 진급한다든지, 뭐 과정이 된다든지 이런 진급들이 있는데 이런 게 보육교사들에게도 이런 진급 시스템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반 회사처럼 뭐 대리 막 이렇게 있는 정해진 게 아니라 원장님이 부여해주는 직급같이 있는데 교사와 원장을 연결해주는 원감, 뭐 누구냐 주임 교사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뭐 따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겸임 교사랑 겸임하기도 해요. 담임이랑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원마다 원장님이 챙겨주는 페이도 있고요. 부럽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저희 원에는 저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는 이제 리듬 생활이라고 해서 뭐 한 달에 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뭐 노래라든지 뭐 손동작이라든지 라이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총괄하고 있는 또 발도르프 팀장님이 또 계세요. 저희 원에는 특이하게. 팀장이라는. 네. 그래서 뭐 진급을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인데 제일 좋은 진급은 사실 원장 아니겠어요? 원장이 그냥 완전 모든 거. 그리고 선임교사라는 뭐 세세하게 나눈다면 선임교사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호봉표를 인터넷에 치시면 그 호봉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금액이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1년마다 저희는 계약서를 써요. 그래요? 흘리면 저희는 안 계약 종료 시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매년 네. 하실 거고 이제 12월쯤이면은 다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월급을 협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챙겨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유하면은 누리 수당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하면 영하 수당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금액만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여기서 추가된다는 거를 네. 꼭 진급을 하지 않아도 좀 그래도 조금 수당들이 조금씩은 네. 드니까.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오프 더 레코드인가요? 네. 이분들이 너무 수위가 위험하더라고요. 화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분명히 긴장된다 그래야 되나? 역시 텐션. 네, 이제 다음 질문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보육교사라는 이 직업의 장단점이 정말 궁금해요. 먼저 하실래요? 저요? 네, 보육교사 직업의 장점은 당연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아이를 키울 자신감이 일단 생기고요. 네, 가정을 이루고 사실 아이만 키우는 게 보육교사 일은 아니거든요. 모든 살림 전반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먹은 컵 설거지 해야 되죠. 이를테면 뭐 옷 개줘야 되죠. 젖은 옷 뭐 갈아입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살림을 거의 도맡아서 해요. 보육교사가. 그래서 꼭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좀 가정을 이제 꾸리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단점은 긴장했다 방금. 단점은 그 장점에 이제 살림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은 살림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단점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해내야만 하는 바로 저번 주에 변기
비대 변기 필터를 갈아끼고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런 걸 막 그런 것도 진짜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럼요, 뭐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바쁘네요. 저는 컴퓨터 수리기사도 제가 대신 할 수 있고요. 프린터도 고칠 수 있고요. 그럼요. 전부 다 갈 수 있고요. 그럼요. 네. 책상 모서리 까진 거 그거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진짜 만능이더라고요. 같이 이제 다이소를 장 보러 가면은 나는 써본 적도 없는 공구를 막 사고 막 써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을 사서 원에 가서 막 뭐 막 뚝뚝뚝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저 해도 돼요? 아, 네. 기다리셨네요. 전 이 장점을 꼭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 저는 아이들의 발달을 보는 게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1학기 때 왔을 때와 2학기 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진짜 성장한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진짜 정말 보람차고 한 해 나 정말 수고했고 잘 따라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1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다음 해를 기대하기도 하는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니즈가 너무 많다는 거. 누가 그 원장님이 아니면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저는 하는데 네.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좀 이렇게 필요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이 좀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단어 선택 굉장히 어렵다 지금. 네.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많이 봐도 아니면 좀 피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출산 시대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좀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좀 많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보육교사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니부터 이번에? 아, 너무 그럴까요? 제가 먼저 해서. 아 그래요? 어차피 편집할 건데. 그 저출산으로만 본다면 보육교사의 미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있고 적더라도 아이들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과거보다 인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한 반의 구성 수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원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수는 정말 많아졌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이는 계속 있으니까 소그룹이라든지 뭐 미술 관련으로 간다든지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놔서 시대가 조금 빠르게 변화가 되면 거기 투입되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꼭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뭐. 네, 거기에 너무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오히려 저출산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어쨌든 있거든요. 적은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대하는 사회적인 모습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너무 사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아이들이 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 저희 반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등원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등원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보육의 질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해요. 정말 달라요. 상호작용의 질이 정말 다르고 정말 이걸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질이 확 높아져요. 한 명만 없는데도 정말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원하는 방향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라면 정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실 4차 산업이나 AI로 사라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교사라고들 해요. 그 교사랑 이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뭐 초등교사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보육하는 것은 AI가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옛날 그 실험 내용도 있는데 원숭이가 밥만 그 우유만 주는 그 차가운 쇠 위에서 우유만 주는 기계가 있었고 먹을 거 없이 따뜻한 엄마 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애기 원숭이는 먹을 것보다 따뜻한 엄마 품을 더 찾는 실험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꼭 원숭이 실험뿐만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따뜻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따뜻한 사람이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출산으로 보는 보육교사의 미래를 본다면 저는 기대하는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말 줄었으면 좋겠어요. 희망 비율이 몇이에요? 저는 쭉 말해요. 0세는 1대2. 너무 좋아. 아 지금 1대 3이구나. 네, 1대 3이에요. 맞네. 1세는 1대 3, 2세는 1대 5, 유아는 뭐 많아야 8명에서 10명, 5, 6, 7세 다 합쳐서. 절반 쪼네.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범운행 하고 있어요. 만 3세랑 만 0세 비율을 줄여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다 돈 문제죠. 그래서 쉽진 그게 제일 큰것 정치적으로 같아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좀 가장 보람찼던 것과 반대로 좀 가장 힘들었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람찬 거요? 네, 이제 보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힘들었던 것 한 가지씩 있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나인 걸 알아볼 때. 저는 이제 영어반이잖아요. 맞아. 네. 엄마 하면서 막 와요. 나를 이제 케어해주는 사람이라는 네, 걸 알아요. 알고. 밥 주고 재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네, 저희는 이제 3담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교실에 3반이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3명, 아이들도, 선생님 1명당 아이가 3명이기 때문에 아이도 9명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무언가 이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 당연히 먼저 달려가요. 영화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돼서. 그렇지만 울면서도 저를 찾아요. 우리 반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2번 선생님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제일 뿌듯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등원하지 않았던 아기가 있었는데, 이제 형제도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형제 하원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 반 아기를. 그랬더니 안아달라고 막 현관에서 막 이렇게 오랜만에 봤다고. 네, 막 안아달라고 하고 안아주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다시 이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너무 그런 게 정말 너무 예쁘고, 그래 내가 밥 줬지. 그리고 사실 어려운 점은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딱히 막 그렇게 막 생각나지는 않아요. 사실 참는 게 힘들죠. 하지만 누구나 다 참으니까요. 인내하고 반복하고 이런 과정들은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서. 근데 사실 보육교사로서 힘든 점은 사회생활 아닌가요?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맞아. 사실 보육교사는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힘든 그 이유가 교사, 원장,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렇게 거진 3가지로 나뉘어져요. 아이가 힘들더라도 학부모가 괜찮으면 사실 후광이 후광이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향은 사실 조금,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교사로 하면서 이런 것쯤은 감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걸 다들 있기 어쨌든 때문에. 감안하고 그 직업을 선택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어른들 때문에 요 3가지 때문에 조금 힘든 지점이 참 많이 있죠. 네. 저희 장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람이고요. 아이들의 각각 다른 색깔이 다르게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되게 다채로운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지? 잠시만요. 네. 기다려보세요. 보람찬 것이랑 힘든 거. 맞아. 같은 주제여도 네. 매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장점인데, 단점은 교사 휴게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관공서 업무를 보실 때 뭐 방학이나 이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얘 진짜 할 말이 많죠, 휴게 시간은. 네. 사실 이 휴게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니, 이런 거 합시다, 우리. 2017년도에 휴게 시간이 의무화가 됐어요. 사실 그 의무화가 되기 전에는 휴게 시간이 없으니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쓰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점심 우리는 식사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 1시간 일찍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마다 이제 5시 퇴근을 시켜주는 데가 있었어요. 복지 차원에서 그것도. 근데 이제 휴게 시간 의무화가 되면서 그렇게 하면 불법인 게 되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시 퇴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낮잠 시간에 쉬어라. 교사 한 명이 휴게할 때는 2배수까지 한 명이 2반을 돌봐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협격이 맞아요. 됐어요. 하지만 말도 안 실제로 7세 40명 한 번에 케어 가능합니까? 만 0세 6명, 기어다니는 애들 6명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없는 휴게 시간이라서 착상공론입니다. 네,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싶어요. 진짜 슈퍼. 그래서 이 질문이 더 궁금해지는데 왜 보육교사를 선택하셨나요?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제가 20살 초반에 저는 보육교사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20살 초반에 호프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신나게 놀다가 사장님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뭐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다들 울면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 실습을 했을 때 빨리 현장에 나가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현재는 일의 만족도를 되게 높게 잡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원래 꿈은 보육원이었어요. 그 흔히 말하는 고아원. 그래서 거기 생활지도원을 꿈꿔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제가 학과 이름에 속아서 진학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을 복지하는 학과인 줄 알았더니 아동과로 그러니까 배우는 과목이 아동과로 청소년 따로 사회복지 이렇게 맞아. 합쳐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학과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속아서 간 거죠. 저는 어린 영유아를 만나고 싶었는데 청소년을 만나서 경찰서를 좀 자주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누굴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좀 멘탈이 조금 무서워서 차마 감당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보육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니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보육교사를 선택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 직업들을 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직업병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 하면 직업병이 굉장히 도드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도 많거든요. 궁금해요. 저 이거 궁금해요. 그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지금 겪고 있다시피 텐션이 높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듣고요. 밥 다 먹었으니까 치카해야겠다. 자기 나 치카다. 아이들의 언어를 쓰는 배고파 맘마 줘. 막 이런 거. 이런 것들. 네. 또 어떤 직업병? 저는 유아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하는 말이 잠깐 기다려줘 내가 얘기를 할게 이게 너무 말이 붙어가지고 엄마랑 얘기를 할 때도 엄마 잠깐 나 얘기 좀 할게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남편한테 어우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잘했어. 우리 누구 최고. 막 이런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성인이랑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아, 나는 네.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걸 좀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맞아요.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뭐 세상이 너무 찌들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순수한 아이들 이게 사이에 그렇구나. 있어서 그렇게 그거 말해도 돼요? 뭐 어때요? 제가 한때 개를 그렸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너무 잘 그렸다 선생님 정말 개같이 그렸어요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막 이랬는데 그거 있어요. 저를 빼고 나머지 애들이 너무 순수하게 정말 선생님 개같이 그렸어 막 이러는데 그거 있어요.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우리만 너무 웃는 사람은 성인밖에 없어요.
그러게. 네. 네. 이게 이제 도시카라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재밌네. 그렇다면 이제 좀 마무리 네, 네, 질문인데요. 보육교사를 꿈꾸는 저희 후배들, 12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조용해지셨네. 갑자기 뭐라고 해줘야 될까? 네. 보육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을 너무 좋다고 기억을 했지만 그것이 오후 되면 까먹어요. 우리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자 없을 때 없어져요. 아이들의 발달을 잃어버린다는 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고, 메모하는 습관은 훗날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꼰대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동료 교사를 많이 만나는데 그 교사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A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B를 다듬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그러이 봐주세요. 대신 아동학대는 112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이에요. 네, 신고 의무자세요. 의무자예요. 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는 일단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하고 사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걸 토대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지 교사의 자질이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는 사실 부족한 직업이고요. 체력도 대단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죠? 해야 되죠. 공부를 좋아해요. 취미가 같더라고요. 공부예요, 정말.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일이 힘들었대. 와서 막 인강을 듣고 있어. 힘들면 서점 가고. 네, 맞아요. 저도 책으로 힐링하고 네. 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맞아, 좋아하지. 똑똑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방금 네.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BA 영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10의 영혼들을 네. 네. 전체 다. 사랑해요. 이런 너무 부담스럽다. 저는 기도가 일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건 좀 힘든 일이 되게 많을 거고 바닥을 치는 일이 많을 텐데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고 주 안에서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뒷배 있음을 믿고 기도가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까먹었어요. 잠깐만 생각할게요. 네. 먼저 뭔가 그 말해봐요. 사이에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사람이라면 모든 슬픈 기억과 좋은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80%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되게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한테 오히려 집중을 해서 그 상처에 집중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에게 해주는 말이랍니다. 그렇구나. 저 생각났어요. 네. 지금 어쨌든 학생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어릴 수도 있는데 지금 목표가 없을 수도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실패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 지금 분명히 밑거름이 언젠가는 될 거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어요? 이제 그만. 그만? 네.
네, 두 분도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정말 와주셔서- 바빴어요. 저 평가 인준이었거든요. 저번 주에. 아, 이게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끝났어요. 아, 다행이네요. 이건 정말 박수 받아. 어, 너무나 고생하셨고 편하다. 이렇게 오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보육교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안 뵙는 걸로 하죠. 오늘 너무 많이 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지금 다 못 알려드려가지고 알려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진짜 전화하세요. 열려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연락을 하시면 네.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좀 화가 많으시던데 두 분. 행복하다고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네,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분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장난이고 다음에 또 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요? 오빠 어땠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가신 분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오디오가 비지 않는 이 느낌. 이거 편집하시는 분 좀 힘드실 네,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 슈퍼우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 그리고 그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말 힘든데도 말하면서 되게 행복해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난 너무 보람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멋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제가 옆에서 많이 보니까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이제 이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거에 대해서 원동력을 느끼는 걸 보고 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구나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더 이제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더 보육교사의 발을 내디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동감. 근데 오빠 네. 혹시 아시나요? 근데 뭘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맞아요. 아,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 저희가 이제 시즌 2 이제 주간이마석 시즌 2죠. 네, 맞아요. 알쓸신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3개월이죠. 네. 3개월 정도 촬영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직업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었어요. 3개월 동안 어땠어요? 처음엔 솔직히 되게 걱정이 앞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많은 이제 직업을 마주해야 하니까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다행히도 너무 함께 해주신 분들, 게스트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고 이제 여러 직업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만나봤어도 이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맞아요. 없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직장에서의 모습을 들어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새롭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법 많은 조회수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CBA 재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고등부 친구들도 봐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족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주간 인반석을 시작했던 게 이제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자 힘을 주고자 이렇게 만들었었던 건데 시즌 2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또 다른 컨텐츠로 다른 모양으로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생긴다면 시즌 3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시즌 3 때 올 거죠?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또 다른 컨텐츠로 또 기획을 해보고 이제 좀 쉬면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언젠가 네. 다시 만나요. 네, 저희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